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77호에 게재된 과학적 개호의 미래, ICT로 개호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니카이 컴퓨터 2022년 2월 3일자 56에서 6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데이터나 근거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적 개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판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케어의 실천을 목적으로 센서나 AI가 개호 현장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인 라이프의 운영이 시작되어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 도입이 추진되는 개호 현장의 현황과 미래의 전망을 살펴봅니다. 파트 1은 데이터 수집 분석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던 고령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는 근거를 중시한 재활 훈련을 실천하는 폴라리스의 노인 복지시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허리뼈가 부러져 3개월 입원 후 누워만 있었던 고령의 남성도 그중 한 명으로 남성의 가족은 한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특별 요양센터로의 입주까지 각오하고 있었으나 남성은 재활훈련을 통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라리스가 중시하는 것은 논문이나 데이터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개호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재활훈련에서는 다시 걷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근력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신의 뇌과학에서는 보행과 같은 복잡한 동작을 마스터하려면 그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몸이 기억하게 하는 신경회로를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폴라리스의 대표이사로 의사인 모리 씨는 설명합니다. 재활훈련을 받기 전에 고령자는 체력이 떨어진 데다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의욕 및 자신감을 상실하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낮은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활동량을 늘리고 체력을 기르면서 다시 걸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신경회로를 재구축하려면 일상 동작에서 근육을 쓰는 방법을 다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6가지 트레이닝 머신으로 반복 운동을 실시하여 보행에 필요한 다리 굽히고 펴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세탁물 등 어깨보다 위에 있는 것을 잡을 때의 동작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걷기 위한 트레이닝에서는 앞에서의 6가지와는 별도로 전용 머신을 이용하여 보행을 안정시키는데 천장에 매단 벨트를 이용자의 몸에 고정시켜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걷는 동작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령자의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가 향상되므로 개인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폴라리스는 개호가 필요했던 600여 명의 이용자를 개호보험을 통한 서비스로부터 해방시켜 왔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호를 실천하여 자립된 생활을 촉구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학적 개호를 추진하기 위해 개호보험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 개호 현장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입니다. 라이프로 불리는 과학적 개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동시켜 입주형이나 통원형 개호시설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개호사업소에 정보 등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는 개호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호 내용이나 이용자 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각 사업소의 결과를 피드백하여 개호의 질 향상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개호사업소는 라이프의 액세스에 이용자별 상태 등의 데이터를 등록하는데 정보 입력 등 현장의 부담은 조금 늘어납니다. 라이프를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취득한 사업소는 약 6만 곳으로 라이프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개호 보수가 가산되어 사업소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데이터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이프는 각 시설로부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개호 현장의 보수를 결정할 때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라이프를 과학적 개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착실히 정비하여 성과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한 고품질 개호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개호 활동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파트 2는 센서와 툴의 활용으로 개호란 단지 식사나 목욕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고령자의 생명력 소모가 최소화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데이터 공유 툴 등 ICT를 활용하는 특별 요양센터나 데이케어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악단의 이이사장은 개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호 전문직은 매일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생명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개호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사람 몸의 구조 및 생리학적 지식입니다. 여기에 고령자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참고하여 고령자를 목욕시켜야 할지 샤워나 족욕을 시켜야 할지 등을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개호 현장에서는 데이터 공유 툴이나 센서의 활용을 통해 복잡한 판단의 일부를 ICT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입주하는 고령자의 상태나 개호 내용 등의 데이터 공유로 과거의 기록을 참고로 고령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지금 실시해야 할 적절한 개호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호 기록은 고령자 개인의 상태를 시간에 따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개호 기록 소프트웨어 케어 콜라보를 제공하는 케어 콜라보의 후지와라 대표이사는 말합니다. 케어 콜라보는 기록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의 용이성도 중시하여 개호 기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에 대한 개호 내용 및 체온, 혈압 등의 바이탈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기록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돌봄 현장의 직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개호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데 고령자의 피부에 생긴 염증을 영상으로 공유할 경우에 현장에서의 판단이 도움이 되며 염증이 생긴 부위나 정도 등은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전달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공유한 직원은 댓글뿐만 아니라 좋아요, 봤어요 버튼으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현재 전국 100여 개의 법인과 600개 이상의 사업소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센서의 활용에서는 배설이나 수면 상태 등을 감지하고 고령자의 생체 리듬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인데 배설이나 수면 상태는 기저귀를 확인하거나 방을 방문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개호 직원은 고령자별 배설 패턴 등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모든 직원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하거나 방을 둘러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배설 감지 센서를 활용한 곳은 벤처기업 아바입니다. 파라마운트 베드와 함께 개발한 헬프패드는 침대에 깐 센서로 배뇨나 배변을 검지하여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아도 배설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바는 개호시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가스 센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낮추었으며 냄새의 성분을 검지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강도 변화에 착안해 배설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센서의 반응 데이터와 배설 기록을 대조하여 기계학습을 통해 배설 감지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프패드는 매일의 배설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인별 배설 패턴표를 작성하는데 배설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기저귀 교환 시기를 최적화하거나 리크레이션이나 목욕 시간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배설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가 달린 좌식 의자 쿠션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아바의 우이 대표이사는 향후 구상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인 에코나비스타는 고령자의 활동 상황과 함께 수면 시의 호흡수나 심박수, 수면의 깊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 라이프 리듬 냅이 플러스 닥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개호시설에서 약 1만 명의 고령자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 설치한 센서나 거실에 설치한 인감 센서, 도어의 개표 센서 등을 조합하여 고령자가 기상하거나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잠을 자는 타이밍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고령자의 움직임에 맞추어 직원에게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내려와 이동할 때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에 잠에서 깨어나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타이밍에 알림 설정을 해두면 직원이 곧바로 방을 방문하여 넘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라이프 리듬 냅이 플러스 닥터는 침대에 설치된 수면 센서를 통해 심박수나 호흡수, 몸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며 생체로부터 발생되는 소리를 파악하여 주파수별로 분류하고 분석합니다. 분석 알고리즘은 오사카 시립대학 의학부 피로의학 광자와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고령자의 피로회복도나 숙면 지수와 같은 독자적인 지표도 산출할 수 있어 개호 직원이 고령자의 상태에 대응하는 개호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트 3는 AI와 IoT를 이용한 재택 간호로 후생 노동성이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재택 간병을 받고 있는 고령자 수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2배 이상인 약 36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태의 악화를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다면 고령자는 정든 자신의 집에서 계속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AI나 IoT를 활용하여
재택 간병의 지원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중증화를 겪게 되기 쉬운 것이 전도에 의한 골절로 자리를 보존하게 된 원인의 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AI 기업인 엑사위저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령자의 전도 위험을 추정할 수 있는 앱 카위즈 토르토를 개발했습니다. AI가 동영상 속의 골격 위치를 추출하여 고령자의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보행 시의 속도나 리듬, 머리의 흔들림 등을 산출합니다. 전도 위험 외에도 걸음걸이의 분석 결과나 보행에 필요한 다리 근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 정보 등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보행 중에 속도가 느리거나 보행의 리듬이 나쁠 경우에는 보행을 위한 근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머리의 흔들림 등이 크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데 카위즈 토르토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도 위험을 사전에 산출한다고 합니다. IoT나 AI 등을 활용한 재택 간병의 기업에 대기업도 나서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그러한 기업 중 하나로 재택 간호 고령자의 중증화를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입주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고령자 본인의 QOL, Quality of Life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파나소닉의 기다 씨는 말합니다. 파나소닉은 케어 플랜을 책정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케어 매니지먼트에 ICT를 도입합니다. 고령자의 주거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생활 환경을 분석한 다음 케어 플랜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합니다. 적외선 인감 센서나 문개폐 센서를 이용하여 외출 및 냉장고 이용, 화장실 방문 횟수, 대략적인 수면 시간 등을 파악합니다. 고령자마다 자택의 배치나 생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자택의 주문 제작으로 각종 센서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재택 간병을 받는 독거노인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케어 플랜을 책정하는 케어 매니저나 돌봄 전문직이 고령자와 접촉하지 않을 때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배설 횟수가 많은 경우는 탈수 징후가 우려되지만 생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케어 매니저가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필요한 지원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센서로 취득한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파나소닉은 미야자키 현이나 도쿄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해 왔지만 2021년 10월부터 국제의료복지대학과 공동으로 효과 검증을 시작했는데 센서를 비롯하여 IoT 기기로 수립한 정보를 분석하여 재택 간병을 지원했을 때의 고령자의 상태 변화를 평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너진 생활 리듬으로부터 고령자 상태의 악화를 예측하고 개선하는 방법까지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소니 혼신에 들어온 분해, 이상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독자 개발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